떼굴떼굴떼굴떼굴. 안녕하세요, 도토리맘이에요. 자, 오늘은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영어 유치원 이게 테스트다 보니까 무조건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어 유치원 영유가 뭔지 좀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소위 영유라고 부르는 영어 유치원은 사설 어학원의 영어 유치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가는 나이인 5세에서 7세에 가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가 붙어서 영어 유치원이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담동은 강남에서 시작했지만 영유 1세대들이 영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영유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기를 얻어서 현재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흔히 영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영어 유치원에 가는 나이는 5세에서 7세로, 그래서 유치원이다라고 우리가 편하게 편의상 부르는 거죠. 잘 들여다보면 그 기관에서는 영어 유치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은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요. 영어로 처음에 가서도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영어로 정말 이머전 수업인 거죠. 그냥 영어, 유학 갔을 때 처하는 그런 상황에 있도록 영어로 계속 수업을 하는데, 단지 한국인 이제 이중언어 선생님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선생님께서 좀 설명도 해주고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기관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체육을 해요. 근데 체육을 영어로 하는 거고, 미술을 영어로 하는 거고, 이런 다양한 요리도 하고, 과학, 수학 시간도 있어요. 또 영어 자체를 이제 좀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영어 파닉스 수업, 그리고 이제 영어 교과서 후에 2년차, 3년차가 들어가면 영어 교과서 수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 레벨 테스트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레벨 테스트 준비는 사실 무조건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잘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가 본인 실력보다 잘 봐서 높은 반에 배정이 되면 못 따라가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이 아주 기초반, 2년차 반 이런 사이겠지만 수준에 맞지 않는 반이 배정되면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통과해야 해당 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준비하지 말고 아이 수준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단지 시험이라는 거에 긴장해서 우리 아이가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봐 조금 어느 정도 준비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떤 준비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준비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사실 영어 유치원 커리큘럼에 다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주로 이런 활동들 말고 커리큘럼으로 뭘 배우는지를 보면 먼저 영어 알파벳을 배워요. 그리고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그리고 다양한 모음들 이렇게 배우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가장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그냥 A, B, C, D, E, F, G를 쭉 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대문자, 소문자를 연결해보는 이런 왼쪽 활동들이 있고, 오른쪽처럼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고 그거에 맞는 소문자를 찾아서 동그라미 치는 이런 활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알파벳을 안다는 거는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모양을 안다는 거, 대소문자를 안다는 거, 그리고 이게 A다, B다, C다 이런 걸 안다는 게 있겠고, 또 각 레터가 내는 사운드를 아는 거, 그게 영어 알파벳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비기닝 사운드, 엔딩 사운드 액티비티를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보면 딱 알 정도의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통 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한 친구라면, 그리고 모른다면 모르는 수준으로 가서 이제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면 이제 배우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알파벳을 우리가 알아봤죠? 그 다음에 그죠,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은 이런 사운드를 블렌딩하면서 단어를 읽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숏바울이라고 하는데 뭐 cat, pig, dog, sun, leg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뭐 하게 할 수도 있겠고 뭐 고르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숏바울 단어들도 굉장히 뻔해요. cat, sat on a mat 이런 식으로 뭐 bus, 뭐 cup, pop 그런 식으로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파닉스를 학습을 했다. 그렇다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이 부분도 잘 알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막 이렇게 찾아서 기존에 이제 아이가 공부를 했다면 그거의 마지막 페이지 단원 평가 같은 데 있죠. 그것만 한번 풀어봐도 사실 도움이 되겠죠? 영어 장모음 소리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온 거 보시면 short, long 나오고 met, mate, not, note, pal, pale, pen, pain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차이가 확실하죠. 이런 long vowel sounds 중에 E가 매직 E가 붙어서 long vowel sounds가 나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빼서 숏바울과 롱바울의 차이를 보면서 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앞에 거는 pig, 그 다음에 five, line, sip, time, sit, win, write, kite, dig 이런 식으로 숏바울과 롱바울을 함께 복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레벨 테스트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롱바울을 배울 때쯤에는 이제 리딩도 어느 정도 심플 센턴스는 읽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서 써보는 이런 활동도 센턴스 수준으로 써보는 활동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어 알파벳, 단모음, 장모음까지 알아봤는데 5세 1년차, 6세 1년차 정도는 요 정도 진도에서 좀 덜 나가거나 더 나가거나 하는 수준이 나옵니다. 5세 1년차 같은 경우는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단모음까지만 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6세 2년차는 이 다음 부분인 블렌즈를 좀 하다가 이제 2년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렌즈 모음까지 하면 이제 파닉스가 끝나는데 블렌즈로 넘어가면서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 읽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되게 재밌어 해요. 단어를 만들고 그런 단어들을 규칙들을 배우면서 이제 단어들을 읽어가죠. 그래서 이제 I see a train. train도 이중 자음이고요. The train is named Fran. She moves slowly. Fran is green, red, and black.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모음에도 복잡한 모음들이 존재하듯이 영어에도 당연히 복잡한 모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규칙들을 배우는 게 이제 파닉스의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나가는 이제 기관도 있고 여기까지 완전히 파닉스를 다 마스터하는 기관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냥 새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제 익히는 거죠. 이렇게 굳이 규칙을 연습하고 하지 않아도 웬만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새로 나오는 발음들은 연습하고 가면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는 판단을 하는 거고 이제 2년차, 6세, 뭐 2년차, 7세, 3년차 테스트를 볼 때는 SR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SR 테스트는 르네상스라는 스타 리딩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SR 테스트, 뭐 SR 테스트 레벨이 몇이냐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영어 교육 분야에서 10년 정도가 넘어가는데 SR 테스트는 스타 리딩 테스트로 학생들의 리딩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진단하느냐? 왜냐면 이 르네상스라는 사이트가 읽기를 제공하는 온라인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타 리딩 테스트는 일단 학생들의 리딩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할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시험은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SR 테스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미국에서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봤을 때, 미국 애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1이다. 그러면 미국 초등학생 2학년 1개월 정도의 리딩 수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2다. 그러면 3학년 2개월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R 테스트를 보면 보통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볼 수 있나, 어느 정도 이제 리딩 컴프레hen션이 되냐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2-3년 차 가야 시험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들어가는 시험부터 볼 수도 있고요. 기간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2년 차, 3년 차를 위한 이제 시험에서는 요거 SR 테스트만 사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너무 주변에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는 실력대로 편안하게 아이가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 배정에 의해서 이제 추후에 우리 아이가 배울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린 아이들의 영어 교육은 좀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배울 수 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실력으로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력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서 좀 얘기를 풀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